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이광호입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의 일환으로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교육주체 4분을 모시고 교육과정 개정 사회적 협의 참여 소감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개선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4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여수 학부모의 연합회 회장이자 현재 여수 웅천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딸아이를 둔 학부모 황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신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이서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소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진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윤신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4분께서 사회적 협의에 참여하시면서 받았던 소감, 느낌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남에만 국한돼서 그동안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국가교육과정 사회적 협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원, 학생, 학부모, 청년, 시민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고요. 이렇게 국민 참여형이라는 첫 시도와 도입을 함께한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서연 학생. 이번에 토론하면서 가장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경험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유학년제는 그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는 활동인데 그런 활동보다는 너무 형식적인 수업에 저는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한국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중에 우연치 않게 국가교육회의를 알게 되어서 국민참여단을 신청한 게 여기까지여서 너무 신기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우리 청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비교사죠. 예비교사 참여하신 우리 이소희. 예비교사라는 말 굉장히 듣기 좋네요. 네, 저는 이제 사범대학 학생으로서 교육과정이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거는 거의 다 이제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구나. 국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구나 싶었는데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갑자기 국민들의 의견을 다 모은대요. 그것도 권역별로 막 토론회를 한대요. 이런 당장을 홀려가지고 신청을 했죠. 그렇게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은 예비교원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육이라는 건 결국은 학생과 교사라는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 교육이었다면 이번 국가교육과정에서 느꼈던 이 교육의 우리나라 교육의 이 전체 외형은 이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함께 그들을 응원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 교육의 주체구나라는 걸 아주 깊이 느꼈던 그런 교육과정 개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협의.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나왔지만 이제까지 교육과정이라는 게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크게 떠였다는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좀 부족하지만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한번 처음으로 시도해봤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어떤 비대면이라는 조건이긴 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했고 설문조사도 했고 온라인 토론방을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 온라인 토론방에 나온 얘기는 꽤 많이 썼고요. 그래서 온라인 토론방, 온라인 플랫폼 어떻게 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소희 학생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시공간의 제약 없이 토론방에 접근하여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내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서 그 토론방 하나하나에 들어갈 때
굳이 이제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고 들어가고 해야 돼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주제에 있는지도 좀 헷갈리고 좀 불편했어요. 사용자 경험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온라인 토론방 접속보다 사실 이제 자료를 다운받으려고 홈페이지에 더 많이 접속을 했었는데 메인 화면에 자료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뭐 하이퍼링크나 버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이런 시도를 하고 사실은 되게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변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설계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런 의견들이 좀 반응 못 된 것 같고요. 아마 다음번에 비슷한 걸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세련된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선 학생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사회적 협의에 참여하면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주제는 어떤 거였어요? 그리고 그 주제가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좀 쉽게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다 공감은 갔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건 학생 주도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정말 그 각자만의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버라든지 진짜 그 꼭 공부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성의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학급회장이랑 동아리 대표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 거 역시 자기주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되었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학생 자치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핵심 쟁점 중에서 이제 고교 학점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윤신혁 선생님은 실제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신데 그 학점제와 관련한 그 과정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고교 학점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배워야 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것에 흥미를 가져야 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사실 배우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맞는데 이게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정해놓고 따라와라고만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고교 학점제는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다양하게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 제공과 그런 구축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됐던 건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네. 부모님들도 사실 불안하죠. 왜냐하면 사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대입제도와 관련한 이 중심이 상당 부분 옮겨져 왔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는 관점이었다가 한동안은 또 어떤 때는 또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는 공정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중심적인 어떤 주제로 떠오르다 보니까 입시가 사실 어떤 균형을 못 잡고 있다 이런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다 같이 지혜를 조금 모아서 조금 잘 극복해 나가서 이 고교 학점제가 잘 안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그 큰 세 개의 주제가 있었잖아요. 학생 주도성, 교육과정 자유화 공고나 고교 학점제가 따지고 보면 땅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네. 학생 주도성을 살리려면 단위학 교육과 자율성을 입수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도 선택해야 되고 그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의대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협의문에 나왔듯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지원 체계라든지 보완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야겠죠. 그 앞으로 이제 내년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번 사회적 협의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이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주요한 교육 정책과 관련한 국민적 참여, 사회적 협의가 이제 진행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회적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우리 학부모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폭넓은 교육 주체자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사회적 역할 강화나 그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좀 정책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 저희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을 보완할 수 있는 교원 양성에 좀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여서 앞으로 저희 국가교육회가 독립적으로 교육 개정 과정을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예비교사 이소희.
네, 다양한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바로 저희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직접 자기가 거쳐오면서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또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적나라하게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을 한번 개정을 하고 나면 그 국가교육과정을 현재 배우고 있거나 최근에 배운 학생들의 어떤 뭐랄까 의견들을 충분하게 모니터링해서 반영하는 그 시스템은 아마 이제 정말 우리가 고민해서 만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걸 근거해서 그 다음 교육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사실 이 교육과정, 어떤 교육에서 어떤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가 너무 뛰어나면 그걸 따라오는 아이들, 정말 다양한 아이들은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이 되면 사회에 정말 다양한 계층이 자기 생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이제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우리가 어떤 바람이 불고 변화가 있어도 교육만큼은 흔들리지 말자. 이건 좀 굳건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그 굳건하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방향의 교육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우리가 이제까지 선진국을 모방하고 따라왔다면 이제 우리가 선진국, 우리가 모방할 국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어떤 교육과정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이제 우리 토론 이제 현재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쁜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모아서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할 때 정말 오늘 말씀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